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밝힌다.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위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단 말이죠. 위략이라고 하는 책이 3세기 그 전반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성이 되었던 그 기간을 생각하면 2세기 후반까지는 소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원전 1세기까지 또는 기원 후 1세기까지 소급해 보는 것은 삼국 사기의 기록에 맞춰내기 위한 그런 편법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기까지 소급해 볼 만한 그런 근거는 전혀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삼국지를 신뢰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삼한사회가 금은보다 구슬을 더 귀하게 여겼고 장례 때 관 대신 곽을 사용했다는 대목을 지적한다. 그동안의 고고학적 발굴이 이런 기록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이다. 실제 3세기 이전 무덤에선 관이 없는 것들이 나타났고 다양한 형태의 옥장신구들이 출토됐다. 그러나 금과 은은 출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세기가 넘어서야 무덤들의 부장품이 풍부해지고 화려한 금관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3세기 이후에 가서야 국가의 세력이 강성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3세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대한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의 모습을 고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삼국 사기의 처음부터 기원전 1세기부터 큰 왕조 국가를 만들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는 한은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기원 후 3세기경 한반도 남부의 모습. 삼국지 한전을 근거로 한 지금까지의 통설과 삼국사기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 백제와 신라 초기 국가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삼국사기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중에 한전의 기록을 따를 것인지 이것은 우리나라 초기 국가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보돈 교수를 비롯해 고대사를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중에 한전의 기록을 따랐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대 기록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역사학의 ABC라고 합니다. 그러니 12세기의 기록인 삼국사기보다 당대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유적 발굴 결과를 보면은 3, 4세기에 들어와서야 고분 부장품이 풍부해지고 아주 다양한 금속 제품이 발굴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종욱 교수의 주장은 무척 새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교수의 주장대로 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삼국의 국가 형성 연대도 새롭게 조정이 돼야 하고 또 토기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의 연대도 새롭게 정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의 주장이 맞는다면 그것은 우리 고대사의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이 논쟁의 해답을 제시할지도 모를 아주 중대한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공사를 하던 중 발굴된 풍납토성. 거대한 성벽과 다량의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백제 초기 것으로 보이는 기와 상당한 지위의 관직 명칭으로 추정되는 대부라는 글씨가 새겨진 토기, 그리고 제사터로 알려진 여자형 건물터도 있다. 그
그와 함께 왕궁제사에 사용하는 말머리뼈도 발굴됐다. 이로써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 500년 한성도읍지의 왕궁터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의 규모였다. 폭 40m, 높이가 최고 9m에 이르는 성이 2.2km나 이어져 있다. 허물어져 나간 곳까지 계산하면 3.5km에 이른다. 게다가 해자까지 감안한다면 성의 최대 높이는 15m까지 추정이 가능하다. 이 정도 규모라면 1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이것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다. 발굴조사단은 지하 300~400m 뻘층에서 축조연대를 풀어줄 단서를 찾아냈다. 바로 성을 쌓을 때 사용한 판축용 목재였다. 오랜 세월 동안 뻘층에 묻혀 있어 부식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목재의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다. 탄소 연대 측정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 유물의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제 이 탄소 연대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 200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그 논란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오차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지역에서 많은 시료를 우리가 동시에 분석하게 되면은 그만큼 오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는 약 50명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대 폭에 대한 믿음성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연구소는 가능한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다. 그 결과 풍납토성의 축조연대는 오차 범위를 감안하고서도 기원전 2세기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 지금까지는 기록만 가지고 시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구와 유물을 찾았을 때는 다시 그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삼국사의 기록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기원 전후에 시작해 최소한 2세기 이전에 토성이 완성됐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껏 통솔로 삼아온 삼국지 한전의 기록으론 설명할 수 없다. 백제를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기록하고 마한 일대엔 성곽이 없었다고 적어놨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성을 축제할 수 있었던 통치 제도라든지 인력 동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새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삼국지 한조에 익숙해 가지고 이 백제라는 나라가 3세기까지 하나의 소국이었다 이런 생각만 해온 그 연구 체계로서는 이 풍납토성과 같이 거대한 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존의 연구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는 또 있다. 바로 토기 문제다. 3세기 유물로 알려진 전형적인 백제 토기, 즉 삼족 토기뿐 아니라 지금까지 소위 원삼국시대로 분류해온 토기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굴되는 이런 상황은 풍납토성이 처음이다.